안녕하십니까. 화평세상 이오경입니다. 오늘은 죽음학에 대해 공부해보고자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풀지 못한 과제가 죽음입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행복한 자, 불행한 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닥쳐올 수 있고 또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공통적 요소가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에게나 닥쳐오게 되는 문제인데도 이를 망각하고 시종일관 방관하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죽음이란 존재할까? 행복한 죽음은 무엇이며 이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해서 보면 올당이 없는 올병이란 무미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워주는 지침서 같은 책들이 일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침서로서는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여기에서는 종교, 철학, 과학, 의학, 법률적 차원에서의 죽음을 간략하게 켜가라고 죽음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종교에서 보는 죽음, 종교가 제시하는 죽음의 문제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각 종교마다 중간이 다르고 사후 문제를 보는 입장도 판이하기 때문에 죽음과 사후 생명에 관한 문제들은 그 종교의 전체적 신학적 교리적 체계와 불가문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 차원에서 비교적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각 종교의 입장을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 생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각 종교의 입장을 살펴봐도 차이나 불일치보다 보편적 일치점이 더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고 죽음은 더욱 존엄한 생명의 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 가지로 결론을 내린다면 당신이 믿는 종교나 신앙이 무엇이든 당신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영성적 진리를 개발하고 당부함으로써 당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영에서 죽음이 바로 영과의 밝은 만남을 보증할 것입니다. 철학에서의 보는 죽음, 현대사에서의 죽음이 가지는 철학적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화장터가 들어온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 화장장의 수는 47개이며 이 가운데 인구의 절반 가까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4곳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흔적은 꼴도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토스토이나 비트켄슈타인의 표현대로 사람들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잘못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아니면 건강과 젊음, 생명의 연장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강한 집착은 하이데거가 지적했듯이 죽음에 대해 느끼는 허무함과 두려움에서 도망치려는 내적 동기 표현일까요? 과학에서 보는 죽음,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산자와도 다르고 죽은 자와도 다른 내사 상태를 죽는 것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 그리고 모든 이들이 수긍하는 공감대의 형성입니다. 과학에서 접근한 죽음의 공식은 주요 기간, 순환, 죽어가는 기저 몇 개를 충족하면 공인하고 전의 질, 불균형머리나 심장이 손상됐을 경우에 등이 그렇습니다. 그의 다른 간이나 지구 장기가 전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다쳤을 경우도 있고 경우 수를 찾으면 많은데 하나라도 도달하면 죽음을 인정합니다. 의학에서 보는 죽음, 의학적 측면에서 다루는 죽음은 주로 신체적인 죽음에 해당되며 신체적인 죽음은 다시 임상적 죽음과 생물학적 죽음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사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하기 어렵고 내사설에 대해 사회 각계의 각층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1993년 대한의학협회에서 제정한 내사에 관한 선언 등을 바탕으로 의학적인 죽음에 관해 상고하고 이를 근거로 의학계의 견해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보는 죽음, 죽음의 정의는 어느 시점에서 인간이 사망했다고 간주하는가를 둘러싼 법적인 논의, 민법, 행법, 그 외의 법 분야마다 논의가 있어 근래의 장기 이식을 위한 내사자로부터의 장기 척추를 둘러싸고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사람이 사망 것에 의해서 사람은 권리의 주체일 수는 있는 지위를 잃게 됩니다. 형법상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살인죄 상해죄를 시작으로 하는 각종 범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범죄의 가해자에 대해 중벌이 부과되는 것부터 결과적으로 법에 따라 두껍게 보고됩니다. 그러나 사망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한 범죄의 객체가 되는 지위를 잃어 낮은 레벨의 보호밖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등 일부의 법적 보호는 유족에게 인계되지만 어느 시점에서 사망했는지에 따라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죽음학일지도 모릅니다. 죽음과 자연스럽게 같이 하면서 화장터나 공원묘지, 낙골당을 지혜사의 공원으로 만들거나 죽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는 조금의 여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1997년 생사학연구소를 설립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철학적 문제로 다뤄온 오진탁 교수가 펴낸 마지막 선물에서 죽음이라는 우리의 삶을 성소시키는 마지막 선물이자 최후 기회라면서 현세적 삶에서만 의존하는 죽음에 대한 망각 증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필자는 사는 것이 죽는 것이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언제 죽어도 좋다는 화두를 안고 죽음을 향한 미지의 세계를 희망으로 앓고 나 자신을 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